뉴욕주가 마침내 오피오이드 진통제 중독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약회사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뉴욕주는 앞으로 교통 혼잡료 징수와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확정지었습니다. 뉴저지 파인랜드의 10,000에이커가 넘는 숲속에서 대규모 화재가 있었습니다.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학 합격률이 다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어제인 지난 31일부터 주요 교량과 터널 통행료를 인상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뉴욕주가 마침내 오피오이드 진통제 중독성을 속인 혐의로 제약사 퍼듀를 소유한 세클러 가문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주가 매일 평균 9명의 목숨을 빼앗고 있는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에 대해 제약회사와 이를 소유한 억만장자 제약 재벌 세클러 가문에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세클러 가문은 미국 커네티컷에 기반한 제약사인 퍼듀 파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퍼듀 파마는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콘틴을 공격적으로 홍보하고 중독성 등을 속인 혐의로 미국 내 2,000개 이상 도시와 자치주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옥시콘틴과 같은 아편계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 단속국 통계에 따르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작년 한 해만 해도 72,000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오피오이드 등 약물 남용과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 수요 감축과 불법 공급 차단, 치료 및 회복 서비스를 늘리는 내용의 대책을 지난해 10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클러 가문은 퍼듀 제약회사를 통해 1990년대 중반부터 중독성을 속이며 제조, 판매해 온 것으로 뉴욕주 검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2020년 3월부터 뉴욕주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2021년부터는 교통 혼잡료를 징수합니다. 뉴욕주는 지난달 31일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새 회계연도의 예산은 총 1,755억 달러로 9년 연속 주정부 지출이 2%나 증가했습니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오는 2021년부터 맨하튼 60스트리트 이하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승용차에는 11.5달러, 트럭에는 25달러의 교통 혼잡료를 각각 부과합니다. 혼잡료 징수로 생기는 연간 10억 달러의 수입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150억 달러에 이르는 부채 해결과 뉴욕시 트랜짓,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시스템 개선에 사용됩니다. 또한 2020년 3월 1일부터는 뉴욕주 전체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한편 앞으로 종이봉투 사용 시 사용자에게 5센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인상 상한선도 2%로 확정됐습니다. 총 교육 예산은 27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지원 예산은 70%가 늘었습니다. 뉴욕주 서류비비 학생들의 학비 지원 예산으로는 2,700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뉴저지 파인랜드의 10,000에이커가 넘는 숲속에서 대규모 화재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발화된 이번 화재는 몰아치는 강풍 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규모로 확산돼 인근 숲속 11,000에이커를 태워버리는 재난을 가져왔습니다. 주 환경보호당국은 불길이 펜실베니아 우드랜드 타운십에서 시작되었으며 불길은 강풍을 타고 뉴저지 파인바렌스의 숲으로 번지면서 소방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소방당국에 의하면 이 대화재로 인해 솟아오른 연기 구름은 40마일 떨어진 곳에서 관측될 정도로 거세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대피 명령도 없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학 합격률이 다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당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유펜 합격률은 7.4%로 지난해 8.39%에 비해 거의 1%포인트 낮아졌고 컬럼비아는 0.4%포인트, 예일대 0.41%포인트, 다트머스는 0.8%포인트가 각각 떨어졌습니다. 하버드 합격률 역시 4.5%로 지난해 4.59%보다 0.09%포인트 낮아져 사상 최저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버드는 현재 아시안 차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 아시안 합격생은 전체의 25.4%로 지난해의 22.7%에 비해 다소 높아졌습니다. 뉴욕대학교 역시 올해 합격률은 16%로 지난해 19%보다 3%포인트나 줄었습니다. 뉴욕대학교는 올해 합격생에 88개 국가 출신 유학생이 포함됐으며 17,000여 명의 유학 지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대학교의 소수계 합격 비율은 34%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최근 부유층 입시 비리에 휘말린 예일대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20%가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합격자라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어제인 지난 31일부터 주요 교량과 터널 통행료를 인상하는 바람에 중산층 서민들의 가계비 부담으로 울상입니다. 이번 인상 조치로 규모가 큰 와이스톤 브릿지와 스록스넥 브릿지, 퀸즈 미드타운 터널 등의 통행료는 이지패스를 이용할 때 $6 11센트로 올랐고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9 50센트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다리 규모가 작은 헨리 허드슨 브릿지 등의 이지패스 톨은 $2 64센트에서 $2 80센트로 올랐습니다. 또 베라자노 브릿지는 이지패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의 $11 52센트에서 $12 24센트로 올랐습니다. 한편 MTA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오는 4월 21일부터 오릅니다. 30일 사용 정기권은 $127로 5% 오르고 7일 사용 정기권은 $33로 3.1% 인상됩니다. 올해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던 미국의 래퍼 닙시 허슬이 어제인 지난 3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총격 살해돼 그의 팬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경찰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허슬은 자신이 소유한 옷가게 마라톤 앞에서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총에 맞아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는 닙시 허슬과 함께할 것이라면서 LA는 젊은 생명이 무분별한 총기 폭력으로 희생될 때마다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격범은 곧바로 차를 타고 달아났으며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총격 사건은 미리 계획된 범죄이며 갱단이 연관된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허슬은 과거 자신이 악명 높은 갱단 크립스 소속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명이 어미아스 에스게덤인 허슬은 LA 남부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언더그라운드 래퍼로 일해왔습니다. 지난해 메이저 음반사에서 처음 발매한 데뷔 앨범 빅토리 랩으로 지난 2월 개최된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랩 앨범 부문 후보로 올랐으나 이 부문 수상자는 여성 래퍼 카디비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AFP에 따르면 허슬은 자신이 번 돈을 폭력 범죄가 만연한 LA 남부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이 지역 흑인 주민들을 위한 재생 프로젝트에 관여해 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과거 같은 당 소속인 여성 정치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 정중하게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랜 세월 유세장과 공직 생활에서 수많은 악수와 포옹 그리고 애정과 지지, 위로의 표현을 했다며 단 한 번도 부적절하게 행동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나는 같은 식으로 기억하지 않을 수 있고 들은 것에 대해 놀랄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우리는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도달했다며 남성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여성의 권리를 위한 가장 강력한 옹호자로 남겠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하고 여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내 경력에서 내가 한 일을 바탕으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2014년 민주당의 네바다주 부지사 후보인 루시 플로레스에게 선거 유세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대학 농구 3월의 광란 NCAA 토너먼트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 전체 탑시드 듀크가 지구 결승에서 탈락하는 이변 속에 이번 토요일 결승전 티켓을 놓고 격돌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올해 NBA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이 확실한 자이언 윌리엄슨이 이끄는 듀크 대학은 31일 열린 동부지구 결승에서 2번 시드 미시간 스테이트에 67대 68로 무릎을 꿇어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미 중서부지구 탑시드 노스캐롤라이나가 16강전에서 어번 대학의 덜미를 잡혔고 전날 서부지구 탑시드 곤자가도 텍사스 텍 대학에 패해 탈락한 데 이어 듀크는 세 번째로 파이널 4강 진출이 좌절된 탑시드 팀이 됐습니다. 이로써 4강에 오른 팀 중에 탑시드 팀은 남부지구 챔피언 버지니아가 유일해졌습니다. 올해 파이널 4강은 미시간 스테이트 대학 대 텍사스 텍 대학 그리고 버지니아 대학과 어번 대학의 대결로 펼쳐지게 되는데 결승 티켓을 놓고 이번 주 토요일 한판 승부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식용 곤충 요리로 유명해진 한인 조셉 윤 씨가 ABC 방송의 켈리 앤 라이언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윤 씨는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오전 9시에 곤충과 놀기라는 주제의 쇼에 출연해 식용 곤충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윤 씨는 작년 10월에도 동일 프로그램에 출연했었고 올해 다시 초대됐습니다. 윤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약 2,000개의 식용 곤충 재료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할 수 있다며 식용 곤충들은 일반 재료보다 단백질이 많고 지방은 적기 때문에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전했습니다. 윤 씨가 운영하는 업체인 브루클린 버그스는 미국 내 대학교와 연계한 대학 투어를 통해 식용 곤충 요리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브루클린을 무대로 활동하는 갱단의 총격으로 21살의 타이ኳ 네버리가 5발의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총격전에 가담한 9명을 수배했습니다. 총격전은 지난 주말 뉴 로토 애비뉴와 클리브랜드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갱단 9명은 차 안에 숨어 있다가 달아나는 에버리를 쫓아가 총격을 가했으며 에버리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총잡이를 포함한 용의자 4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저지시티 공원에서 조깅을 하던 45살의 여성 캐롤라이나 카노가 호수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용의자로 33살의 조르게 리오를 체포해 살인 및 불법 납치,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리오는 지난 일요일 링컨 공원에서 조깅을 하던 카노를 납치해 성폭행한 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퀸즈 아스토리아 롱아일랜드 시티와 브루클린 일대 주택가에서 연쇄 절도 행각을 벌이는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26일 오후 9시경 퀸즈 아스토리아 45스트리트 선상의 한 주택 차고에 들어가 $200 상당의 자전거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또 퀸즈 아스토리아 21스트리트 인근 한 주택의 차고에서 시가 $3,000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지난 22일에는 브루클린 20 애비뉴 선상에서 위치한 아파트에서 반지와 고가시계, 랩탑 등 시가 $50,000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뉴욕시 최저임금이 $15로 인상된 후 뉴욕시 식당 4곳 중 3곳은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전체 식당 업주 가운데 전체의 76.5%는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축소 조정했으며 특히 전체 응답자의 36%는 일자리를 아예 줄였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가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존 가격을 올리겠다고 답했습니다.
2020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신청서 사전 접수가 4월 1일 오늘부터 시작돼 5일간 진행됩니다. 만약 급행 서비스인 프리미엄 서비스를 원하는 신청자들은 H-1B 비자 신청서와 함께 급행 서비스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H-1B 신청자 추첨을 위한 신속한 데이터 입력 작업을 위해 급행 서비스 심사는 5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폐지했던 노매치 레터 발송이 최근 복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들과 고용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노매치 레터는 연방사회보장국이 보유하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고용주들이 제출하는 임금 기록 W2에 기록된 종업원들의 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사회보장국이 고용주들에게 발송하는 서한입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연방사회보장국으로부터 노매치 레터를 받았다는 고용주들이 보고되고 있어 이민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고용주들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지난 29일 도쿄 판매 회사의 네트워크에 부정한 접근이 있었다며 최대 31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NHK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도요타 및 렉서스를 판매하는 도쿄에 있는 판매 회사 8개사가 사용하는 네트워크에 부정한 접근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네트워크 서버에 저장돼 있던 고객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직업 등 도요타 자동차 고객 정보 최대 310만 건 이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도요타는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김광우 공인회계사를 모시고 세금 보고 관련 내용을 1, 2, 3부로 포커스인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2018년 세금 보고가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세금 보고를 할 때 어떤 서류가 준비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어떤 맞습니다. 걸 준비해야 할까요? 저도 요즘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인데 하나인데요. 네. 일단 세금 보고라고 하는 것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증명 서류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소득 증명 서류에는 무엇이 있느냐? 네. 우리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급여에 대해서 W2라는 세금 보고 서류를 받게 네. 되시겠죠. 네. W2. 그리고 네. 이 독립계약자나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1099이라는 이런 세금 보고 서류를 또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이 1099 서류에는 사실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퍼스널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1099 MISC, Miscellaneous 약자인데요. 이 서류를 받게 되시고 이자 소득에는 1099 INT, 또 배당 소득에는 1099 DIB, 디비던을 상징하죠. 네. 그리고 뭐 캔슬레이션 뎁, 내가 이제 크레딧 카드나 네. 모기지나 이런 빚을 탕감받았을 때는 뭐 네. 1099C, 뭐 1099R, 그래서 여러 종류의 1099 폼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1099 이 세금 양식들은 딱 IRS에도 또 신고가 되는 서류들이기 네.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누락이 될 경우에 세금 보고서에 네. 나중에 IRS에서 편지 받습니다. 당신 소득이 누락됐으니까 세금 얼마에 벌금 얼마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얼마 내라. 이런 IRS부터 이런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이제 그렇군요. 별로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을 네.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이제 폼인데요. 예. 그래서 꼭 누락시키지 말고 네. 꼭 챙겨 주셨다가 회계사님 가져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이나 채권 네. 뭐 이런 펀드 같은 데 투자하신 분들은 네. 이 거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또 계산해서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그 목적으로 이제 세금 보고를 하라라고 해서 그 자산 관리해주는 회사에서 1099B라는 형식을 또 만들어줍니다. 네. 이것은 이제 투자 자산을 거래했을 때 양도소득 계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니까 네. 또 역시 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소득 소리가 모여지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세금 공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텍스 크레딧을 신청하던가. 그래서 이런 세금 공제나 텍스 크레딧을 신청할 때도 거기에 맞는 꼭 증빙 서류가 또 있어야 네. 돼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세금 서류에는 일단 대학에 다니는 자녀분 있는 분들은 네. 그 학자금 증명 서류라고 해서 학교에서 네. 1099 그 1098 형식을 죄송합니다. 1098T
튜이션 스테이먼이라고 해서 네네네. 그 학자금 증명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받아서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로그인해서 다운로드 네. 받아서 직접 이메일로 주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 간편해졌네요. 예. 그리고 이제 대학 학자금 있다 보면 이제 스튜던트 론, 네. 학자금 융자를 받았을 때 그 이자를 지급하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러면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스튜던트 론 이자 소득 증명 서류도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모게지를 얻어서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모게지 이자를 얼마 냈다라고 해가지고 1098 서류를 또 은행에서 발급해 줍니다. 네. 그럼 그것도 역시 챙기시면 네. 이자 공제를 또 해둘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나 절, 뭐 기타 이런 비영리기관에 기부하신 것들이 네. 이런 금액들이 있으면 네네. 그런 이제 기관에서 그 기부금 증명 서류를 또 네. 발급해 줍니다. 네네. 그럼 역시 이제 그것도 바자사자가 회계사님 가져다 주시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네. 17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 증명 서류가 또 필요합니다. 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이제 어닝컴 텍스 크레딧이라든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네. 그 자녀들이 세금 보고를 하는 부모와 같이 산다라고 하는 주소지 증명 서류가 네.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뭐 통지서라든가 네. 그레이딩 리포트, 네. 그다음에 뭐 병원에서 발급해준 아이들 이름을 네네. 발급해준 이런 편지, 어떤 제3의 기관이 아이 이름과 주소가 명시된 서류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부모가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 네. 아이들은 이제 보육시설에 또 맡겨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비용도 역시 Dependent Care Expense 크레딧이라고 해서 또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보육 비용을 지출하신 분들은 또 그 관련 서류를 또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을 처음 구입하셨다, 2018년에 네. 새로 집을 구입하신 분들은 꼭 이게 이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클로징 스테이먼이라고 있어요. 아, 네. 캐시 세레모니라고 네, 하기도 네. 하고, 뭐 허드 스테이먼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에 보면 또 추가로 공제할 항목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럼 자세히 그 봐야 되겠네요. 내역을 회계사님께 가져다 주셔야 네. 회계사님 그거 보시고 그 중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또 공제를 해드리니까 네. 또 집을 처음 구입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또 챙겨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 비용, 우리 네. 병원비, 뭐 입원비, 수술비 이런 네. 의료 비용이 들어간 건 뭐 상한선이 있습니다만 네. 얼마가 됐든 발생하시면 이제 네. 회계사님 세금 보고해주는 회계사님 가져다 드리면 네. 룰에 맞게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공제도 해드리니까 네. 또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은퇴연금 관련서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은퇴하셔서 그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 소셜 연금국에서 SSA 1099라는 또 다른 형태의 1099 형식을 또 세금 양식을 발행해 주는데 네. 그것도 또 챙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우리 이제 건강보험이 없으면 세금 보고할 때 벌금을 낸다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아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명 서류를 또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신 분들은 네. 그 오바마 케어 가입한 그 정부기관에서 1095, 1095A라는 양식을 발급해 주고요. 네. 오바마 케어가 아닌 뭐 직장을 통해서 건강보험을 가입했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직접 인슈런스 네. 컴퍼니에 직접 가입한 경우에는 이 보험사에서 네. 1095B 내지는 1095C라는 건강보험 증명서류를 또 발급해 줍니다. 그것도 역시 챙겨서 네. 가져다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요즘은 이제 운전면허증까지도요? 이파일링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파일링의 약점은 시큐리티의 취약점이 있어요. 네. 신문 도용에 네. 항상 그 노출이 되기 네,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세금 보고하는 사람이 맞는가를 신원 확인을 위해서 또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요즘 네, 필요하고요. 신원 이거는 그냥 신원 확인차인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 넘버와 expiration date, 네. 뭐 발행일 이런 정보들이 세금 보고 안에 들어가야 네. 또 e-파일링이 또 가능해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을 제외해서 이제 한국의 금융 계좌를 갖고 계신 이제 이민자들이 많으세요. 또 한국 분들도 그러시고, 그러면 해외 금융 계좌가 있으면 이제 해외 금융 계좌 신고 FBAR라고 표현하는 이런 신고 규정도 있기 때문에 네. 이 필요한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목적으로 필요한 관련 서류들은 회계사님과 상담을 하셔서 네. 별도로 또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벌써 14가지나 되는데요. 그렇게 제가 하세요? 적어봤는데요. 네. 14가지예요. 네. 상당히 까다롭군요. 네, 많은 것이 있습니다. 네. 이 질문 하나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14가지씩이나 되는 것인데 예.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포커스인 시간이. 예. 2부에서 그럼 다시 계속해서 말씀 이어나가시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우 공인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
creativemedia.net.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월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